좋은 의도로 만든 법이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하죠.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한국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어떻게 그들을 2년의 절벽이라는 막다른 길로 내몰게 됐는지 그 아이러니한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2년 계약으로 일하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2년일까요? 3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요. 이 단순한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잘 몰랐던 바로 그 현실 말이죠. 자, 이 모든 이야기는요, 지금의 기간제법이 생기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말이죠, 회사들이 사실상 계속 사람이 필요한 일자리에 단기 계약직을 뽑아서 계약을 계속 갱신하는 식으로 사람을 쓰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이걸 보다 못한 대법원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면서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대법원이 말하는 그 장기간이 도대체 몇 년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변호사들조차 글쎄요, 한 7, 8년이면 장기 아닐까요? 4년까진 괜찮을 것 같고 5, 6년은 좀 애매한데요? 이런 식이었죠. 기준이 없으니까 현장은 완전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대법원이 정말 창의적인, 어떻게 보면 법률에도 없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갱신기대권이라는 거예요. 법을 새로 만드는 대신 판사들이 판례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낸 거죠. 갱신기대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계약을 갱신해 주겠지 하는 기대를 보호해 준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회사가 그동안의 행동이나 말로 나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줬다면 그냥 계약 기간 끝났다고 툭 자르는 건 부당하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팀장님이 김대리 일만 잘하면 우리랑 쭉 가는 거야. 이렇게 툭 한마디 던졌다고 해보죠. 바로 이런 말이 근로자에게는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고 이게 나중에 법정에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풀리진 않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위에서 정책을 만들면 아래에선 그걸 빠져나갈 대책을 세운다.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이 갱신기대권이라는 법리를 피해갈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요, 진짜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그냥 근로계약서에 딱 한 줄 써놓는 거였어요. 본 계약은 갱신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 이렇게요. 애초에 기대 자체를 주지 않으면 갱신기대권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다는 논리였죠. 이 문구 하나로 법원의 그 깊은 고민이 그냥 무력화되어 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법원의 판례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뚜렷했죠. 그래서 마침내 국회가 직접 나선 겁니다. 이런 애매한 기준 말고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규칙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법이 바로 기반제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그게 바로 숫자 2였습니다. 2년. 이 법의 규칙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어떤 회사에서든 어떤 계약직이든 총 일한 기간이 2년을 넘는 순간 그 사람은 법적으로 정규직과 같은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더 이상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네 마네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실 법을 만든 사람들은 정말 희망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계약직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고용 안정을 보장받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법이 꿈꿨던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실은 그 그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노동자를 지키려고 만든 이 방패가 어떻게 오히려 노동자들을 겨누는 칼이 되어버렸을까요? 한번 보세요. 법은 고용 안정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결과는 대량 계약 종료였어요. 정규직으로 가는 튼튼한 다리를 놔주려 했는데 이게 웬걸? 아무도 건너지 못하는 까마득한 2년짜리 절벽을 만들어버린 셈이죠. 기업들 입장에선 또다시 대책을 세운 겁니다.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부담을 지느니 그 바로 직전, 그러니까 1년 11개월째에 계약을 끝내는 게 훨씬 편하고 쉬운 선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이 법이 없었다면 어쩌면 3년, 4년 더 오래 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법 때문에 딱 2년 만에 짐을 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고용을 안정시키려다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법이 모든 계약직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법의 원래 취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였기 때문에 몇몇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직들, 그리고 소득이 아주 높은 분들, 또 흔히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업 임원 같은 분들은 이 2년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예외일까요? 법의 취지 자체가 회사와 협상할 힘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강자들은 굳이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2년을 넘어서 3년, 4년 계속 계약직으로 일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의도가 어떻게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만들었는지 2년의 절벽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계약직 근로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